안녕하세요. 통닭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인스타360인데 밤에 빛이 좀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웬만하면 낮에 혹은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촬영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카메라 커버를 안 벗기고 찍거나 뭐 음성이 녹음이 안 됐다거나 배터리가 없어서 중간에 꺼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 촬영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기 스쿠터를 기름값 아껴보겠다고 사게 되면 무조건 손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단점 같은 경우는 이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누구나 봐도 장점이고 누구나 봐도 단점인 그런 항목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장점은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장점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저한테 전기 스쿠터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어 변속을 안 해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래 엔진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어 변속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죠. 왼쪽 패그 앞쪽에 기어 변속하는 페달이 달려 있고 그리고 왼쪽 핸들에 클러치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 스쿠터에는 이 클러치 레버가 없어요. 기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클러치 레버가 없고 이 위치에는 원래 엔진 오토바이의 우측 패그 앞에 달려있는 뒷브레이크 페달이 왼쪽 핸들에 레버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전동 스쿠터 같이 왼쪽 레버는 뒷브레이크고 오른쪽 레버는 앞브레이크고 이런 식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일들이 좀 사라졌어요. 기어 변속을 하는 것 같은. 제가 이 기어 변속하는 게 얼마나 싫으냐면 2년 전에 제가 두카티 파니갈레를 처음 사가지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이제 라이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강사님이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기어 변속 해야 되니까 스로틀 감고 있던 거 놓고 클러치 잡고 기어 변속하고 기어 변속 됐으면 클러치 놓으면서 스로틀 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뒤에서 이제 인터컴 통해서 해주시는데 제가 기어 변속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노클러치 변속을 했습니다. 그 노클러치 변속이 그 유튜브에 오토바이 잘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 적정 RPM에서 클러치 잡지 않고 변속하는 그 노클러치 변속이 아니고 파니갈레 같은 경우에 업시프트만 클러치 없이 변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변속을 한 것처럼 대답은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변속을 했어요. 클러치 없이. 그만큼 기어 변속이 싫었는데 이 기어 변속하지 않는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너무 편합니다. 이 기어 변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바이크 타는 즐거움, 뭐 예를 들면 주행 중에 바람 맞으면서 속도감을 느끼는 거나 아니면 주변 경치를 보는 거 이런 즐거움들이 좀 배가 됐어요.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어 변속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 오토보다는 수동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도 기어 변속하는 재미가 있어서 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수동 차량 운전할 기회가 있을 때 해보면 재밌습니다. 오토만 하다가 정말 가끔 수동 차량 한번 몰면 그 변속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보다 차라리 즐거움이 좀 반감되더라도 편리한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편리함에 한 표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 집에 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가지 더 장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운드? 이 윙 하는 소리가 나죠. 지하철에서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질적으로 들립니다. 별로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미래지향적인 소리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갈리긴 할 겁니다. 이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두두두두 하는 그런 저음의 배기음, 엔진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저 역시도 지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 엔진 오토바이의 소리가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하지만 일렉트릭 사운드 자체도 나름 충분히 매력적이고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리가 너무 작아요. 개인적으로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있겠죠.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좀 시끄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포르쉐 타이칸에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 사운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옵션이 있습니다. 이 일렉트릭 사운드를 조금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옵션인데, 개인적으로 전기 스쿠터에도 그런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수억을 호가하는 전기 스포츠카에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를 400만원짜리 전기 스쿠터에서 바라는 거는 조금 과하긴 하죠. 너무 욕심이긴 한데, 어쨌든 소리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전기 스쿠터의 소리를 좀 증폭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모듈 같은 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좀 뭐 구매할 수 있는 좌표나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제가 구매해서 한번 장착해보고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바이크 타고 출퇴근하니까 뭔가 더 빨리 도착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집에 가서 시계 보면 자동차로 출퇴근할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뭔가 좀 더 빨리 도착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단점 이야기할 차례죠. 전기 스쿠터 장점, 단점이 진짜 수두룩 빡빡합니다. 이거 하나씩 얘기하는데도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전기 스쿠터의 단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